여러분 교재 보시면 331페이지 수업 들어가는데 오늘 공부할 내용 들어가기 전에 다짐하고 가야죠. 예. 코로나가 뭐 10몇만 명, 20만 명 가까이 되는데 그건 그대로 가고 어쩔 수 없는 거고, 그죠? 예. 자, 준비됐죠? 손바닥으로 손뼉 칩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합격을 위하여. 박수를 칠 때 이거 따끔따끔할 정도로 쳐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자격증 합격자 모임할 때 얼굴이 잘 안 보이더라고. 다음부터 칠 때는 그거 감안하세요. 예. 아니 징크스가 그래. 꼭 치라는 게 아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오늘 332페이지 우리가 공부해야 될 부분이 오늘 양도 및 취득 시기 공부할 거고 이제 다 양도 차익 계산하는 과정, 세율이 어떻게 되고 신고납부가 어떻게 되고 비과세 전체적인 내용 들어갑니다. 그러면 자, 먼저 보시면 332페이지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매매 등의 일반적인 경우 그랬죠? 자, 보세요. 양도소득세는 옛날에 부동산을 뭐했다가 취득을 해서 오늘 뭐했어요? 양도를 했다, 팔았다. 그러면 옛날에 언제 취득했느냐? 거기서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오늘 팔을 때까지 가지고 있었던 기간, 이것을 우리는 보유기간이라고 합니다. 보유기간. 이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도 달라지고 세율도 달라지고 예정신고, 확정신고를 언제 해야 되느냐 이런 것도 이거에 따라 달라지고 뒤에 가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할 때 2년 보유기간 채워서 팔아야 되는데 그때 날짜 계산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면 옛날에 부동산을 뭐할 때 취득할 때 자 여기서 기본적으로 취득할 때는 취득세 생각하면 절대로 안 돼. 취득세는 지방세법이고 지금 공부하는 건 소득세법 법이 달라. 그럼 취득세 낼 때는 지방세법 취득세 취득 시기가 있고 여기는 취득세 내라는 게 아니라 날짜 계산 시작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거니까 취득세랑 별개예요. 그래서 옛날에 부동산 취득할 때 매매로 취득했을 수도 있고 10년, 20년 전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상속받아서 취득했을 수도 있고 또는 뭐 증여받아서 취득했을 수도 있고 건물을 새로 뭐 했어요? 건축을 해서 취득했을 수도 있겠지. 그죠? 그러면 이때 옛날에 취득할 때 매매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매매로 취득했다면 10년 전에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럼 10년 전에 대금을 보한 날, 청산한 날이에요. 잔금 준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이거죠. 우리 취득세는 계약서상 뭘로 가? 잔금 지금 그날로부터 며칠 60일 이내에 신고납부죠. 그건 취득세 얘기하는 거고 이건 취득세는 이거 취득시기 한다고 해서 취득세 연관시키면 답이 없어. 헤어날 길이 없어요. 취득세랑은 별개다. 그러면 매매는 대금을 보한 날 잔금을 계약금, 중도금, 잔금 준 거 있죠. 옛날에 잔금 준 날 그날부터 뭐 한 거야?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을 시작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그럼 옛날에 뭐 받았어요? 상속받은 거다. 10년 전에 상속받았다. 그러면 상속 뭘로 가느냐? 개시일로 가라.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 이해가세요? 예. 다음 옛날에 뭐 받았어요? 증여받았어요. 그럼 옛날에 뭐 받은 날? 그렇죠. 증여받은 날. 이날 취득이다 이거지. 취득세랑 틀려. 자, 다음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건물 다 지었으면 사용해도 좋다는 사용 승인서 교부인 사용 승인서 교부 받은 날 취득이다 이거지. 그날부터 날짜 계산을 해서 오늘 뭐 했어요? 양도 팔았다. 그럼 언제 팔았냐? 이 팔 때도요. 일반 뭐가 있어요? 매매. 그죠? 또 법률에 따라 뭐가 돼? 수용될 수도 있잖아요. 수용도 양도니까. 부동산이 뭐? 경매 처분됐네? 그럴 수도 있죠. 예, 그럼 봐요. 매매는 언제 팔은 걸로 보느냐? 역시 뭐야? 대금 보한 날, 청산일, 잔금 받은 날 파는 거야. 계약서 필요 없어요.
예, 계약서에 잔금 줄 날짜가 언제냐? 양도록세는 전혀 관계없어. 계약서 필요 없고 실제로 잔금을 주고받은 날, 여러분은 오늘 나한테 잔금 주고 취득하고 나는 오늘 잔금을 받았다. 그럼 나는 오늘 팔은 거고 여러분은 오늘 뭐 한 거야? 취득한 거야. 그 오늘부터 날짜 계산에 몇 년 후에 뭐 할 때까지? 양도할 때까지 오늘부터 날짜 계산 시작하라 이거죠. 취득세 들어가면 큰일 나요. 취득세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법률에 따라 뭐가 됐어요? 수용. 이것도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보상금 맞죠. 대금 뭐 한 날? 청산한 날. 보상금 받은 날. 경매 처분됐잖아요. 예, 경매 대금, 경락대금을 받은 날이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 취득 시기, 옛날에 언제 취득했느냐, 그 날짜. 언제 양도했느냐, 이 날짜. 요거 보유기간 계산하기 위해서 정해놓은 건데, 자, 하나씩 봅니다. 원칙. 여러분 332페이지. 원칙은 언제, 매매는 언제 사고 파는 걸로 보느냐. 사는 사람이나 파는 사람이나 대금을 받은 날, 청산한 날. 이해가세요? 그래서 거기 먼저 보시면 자산을 양도자에 계산할 때 취득시기, 양도시기는 해당 자산에 거기 줄치면 돼요. 대금을 받은 날, 청산한 날. 이때 조금 더 들어가면 밑에 보충 뭐라고 그랬어요? 계약서상에 잔금 주기로 약속해 놓고 그날보다 미리 주던 늦게 주던, 미리 줬으면 미리 준 날, 늦게 받았으면 늦게 받은 날, 실제로 주고받은 날이지 계약서에 기재된 건 필요가 없다. 됐어요? 그리고 2번, 이 경우 2번 해당 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가세는 뭐한다? 제외한다. 여기 보세요. 부동산은요, 앞으로 세율을 하다 보면 부동산 취득해서 1년 안 돼서 주택을 가지고 있다 팔면 70%야. 예? 주택을 사놓고 그 주택을 몇 년? 1년 못 채워서 부득이 또 팔잖아요. 부득이 팔지만 국가는 그거 안 봐줘. 그냥 투기로 봐. 주택을 사놓고 1년 안 돼서 그 주택을 다시 팔면 매매 차익의 몇 프로? 70%야. 근데 1년을 채웠으면 몇 프로? 60%, 10% 차이 나요. 이해가세요? 그런데 자, 내가 만약에 주택을 사서 여러분한테 오늘 내가 대금을 뭐 하기로 했어요? 잔금을 주고받기로 했어. 여기서 그럼 내가 옛날에 취득해서 오늘 잔금을 받으면 1년에서 조금 미달해. 1년이 안 돼. 그럼 나는 지금 오늘 잔금 받으면 몇 프로야? 70% 세금 내야죠. 근데 하루만 딜레이 시켜서 내일 받으면 1년 딱 채웠다. 그럼 몇 프로야? 여기는 60%, 여기서 받으면 몇 프로? 70%. 그럼 내가 오늘 잔금 받기로 약속했어도 내가 잔금 받으러 나타나 안 나타나? 안 나타나지. 중개사가 얘기하겠죠. 전화 와서 사장님 왜 안 왔어요? 그러면 거짓말해야지. 왜? 그러니까 오늘 잔금 주고받기로 했잖아. 그래? 그랬나? 나 지금 외국에 와 있는데 일주일 후에 들어갔는데 거짓말해야지. 예? 거짓말해서 뒤에 받아야 되잖아. 그래서 일주일 뒤에 가서 받으면 1년 채웠으니까 나는 몇 프로? 6%. 이때 유능한 공인중개사는 알아. 평상시에 이 사람은 동남아도 안 가는 사람이 유럽 여행 갔다고? 말이 돼? 그러니까 한술 떠보는 거지. 유능한 공인중개사. 아까 봤는데 동네에서 봤다 이거야. 그럼 이실 짓고 해야지. 실은 여행 간 건 아닌데 내가 모르고 오늘 잔금 받기로 했는데 세무사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받으면 내가 세금 70%래. 내일 받으면 몇 프로고. 그러니까 하루만 좀 딜레이 시켜줘. 예? 상대방한테 양해 구하고. 그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는, 유능한 공인중개사는 그렇게 안 해요. 그러면 나한테 얼마 줄 건데?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아니, 내가 10% 딜레이, 나는 10% 이익 보잖아. 중개사는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일부라도 받아야죠? 그러니까 유능한 공인중개사, 그럼 내가 그렇게 해줄 테니까 나한테 얼마 줄 거예요? 500만 원 주고. 너무 큰데. 300만 원. 100만 원. 그럼 밥이나 주사. 이거 뭐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이게 유능함의 차이점이야. 법을 모르면 그것도 몰라요. 공인중개사는. 그러죠. 뭐 고생만 하는 거지. 자, 여기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안 돼. 오늘 해야 된대. 그러면 몇 프로 차이 나는 거? 10% 세금 차이 나는 걸 상대방에서 좋아. 내가 70% 지금 낸다면, 세금 낸다면 차이 나는 거 세금 몇 프로?
10% 부분은 취득하는 사람이 부담을 할게 이럴 수도 있죠. 이해가세요? 양도소득세는 내가 내야 되는데 자꾸 날짜를 내가 뒤로 미루니까 세금 때문에 그러니까 상대방에서는 좋아 그 차이 나는 세금 취득하는 내가 부담할 테니까 오늘 하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취득하는 사람이 내가 내야 될 양도소득세 일부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특약을 한다면 그때는 매매 대금하고 세금까지 다 준 날을 얘기하는 게 아니다. 세금 부분은 따로 계산하고 매매 대금만 주고받은 걸 뭐라고 한다? 대금 청산한 날. 이해가세요? 대금 청산한 날 결정할 때는 세금 부분을 부담하기로 약속을 했어도 세금은 매매 대금이 아니니까 그건 빼고 매매 대금을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로 한다. 그래서 이번에 양도소득세 등을 포함한다. 그럼 틀린다 이 얘기예요. 세금 부분은 무하고 빼고 매매 대금을 주고받은 날을 대금 청산일. 됐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시면 등기등록 접수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원칙이 위에서 뭐라고요? 대금을 무한 날, 청산한 날이죠. 근데 왜 등기 접수일로 갑니까? 대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분명하지 않다. 그런 경우는 할 수 없이 등기 접수일로 가고 또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먼저 등기하는 경우도 있겠죠. 여기 보세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주고 나서 소유권 이전하는 게 정상이지. 근데 잔금을 주고받기 전에 먼저 뭐를 한다면 등기한다면 그랬더니 어떤 분은 저는 아무 이해가 안 가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잔금도 주고받지 않았는데 왜 등기를 먼저 해줍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안 했으면 말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잖아.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먼저 등기를 해준다면 이 얘기야. 그때는 등기 접수일로 가겠다. 요즘 그런 거 많잖아요. 약속된 날짜에 돈이 없으니까 취득하는 사람 앞으로 먼저 보여주고 등기해주고 그 사람 앞으로 대출받아서 잔금 정리하고 이럴 수도 있잖아. 그 대금 결제 안 끝났는데 먼저 보였다. 등기했다. 그럼 등기한 날 사고 파는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등기 접수일로 가는 건 두 가지예요. 대금 청산한 날이보다 분명하지 않다. 어떨 때가 분명하지 않아요? 시대가 자꾸 흘렀는데 옛날 방법으로 가면 안 돼. 여러분 지금 부동산 살 때 지금도 계약금 돈 가지고 다니나? 중도금 날 때 만나서 돈 줘요? 전부 다 금융거래 하잖아요. 계약금도 중도금도 잔금도 계좌. 그럼 오늘 잔금 주고받기로 했어요. 오늘. 예? 그러면 여러분 잔금 주고받을 때는 은행 가서 수표를 받아갖고 뭐 이사하고 그게 아니라 은행에 주은행 거래하는 은행에 전화를 해서 내가 오늘 부동산을 매수해서 잔금을 주려고 하니까 거액의 금액이 이체가 돼야 되니까 해줘라. 승인을 받고. 예? 그리고 이제 누구가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 가서 소유권 이전에 관한 서류를 다 뭐예요? 넘겨 받잖아요. 상대방으로부터. 그죠? 등기권리증 다 넘겨받죠? 그리고 잔금 마지막으로 입금하기 전에 그것까지도 못 믿어. 그래서 어떻게 컴퓨터에 공인중개사 책상에 있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대법원 들어가서 지금 오는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 이중 매매하고 올 수도 있잖아. 급매물로 팔고 올 수 있죠? 왜 등기권리증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 왜? 등기권리증 분실됐다, 돈 안 됐다, 훼손됐다. 그러면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확인서 받아갖고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소유권 이전하고 매매할 수 있어요. 등기권리증은 재발급이 안 되니까. 미리 사기치려고 했어. 그걸로 먼저 금매물로 팔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와서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를 넘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하는 사람은 마지막으로 돈을 입금하기 전에 어디에 이거 상식적인 얘기야. 컴퓨터에 딱 들어가서 그죠? 대법원 등기과에 들어갈 거 아니야. 그래서 이미 취득한 사람이 등기 신청이 됐으면 신청 중인 게 뜨잖아 거기. 그것까지 확인을 해서 없을 때 돈을 입금을 해야 된다. 그죠? 이렇게 계좌를 통해서 입금을 했잖아요. 이건 금융거래니까 거짓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은행 아침에 일찍 가서 잔금 1억이면 1억을 수표를 또 발행해 갖고 와가지고 공인중개사 앞에서 수표 뒷면에다 또 이서를 해서 어서 들은 건 있어갖고 또 이서를 해서 주면서 꼭 그냥 바로 안 줘. 공인중개사도 주고 건네줬다 이거지. 수표나 현금이나 그건 인정하지 않는 거요. 아니 수표 발행한 거요.
그거 확인해 보면 저 무슨 은행에서 발행했는지 바로 확인 자체를 안 해. 불분명한 사유입니다. 금융거래 안 한 건 확인 자체를 안 해. 그냥 불분명한 사유야. 어디로 가? 등기접수일로 간다. 등기접수일은 하루 이틀 뒤에 하잖아요. 오차가 생길 수 있다 이 얘기. 이해가세요? 저는 이거 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뭐냐면 항상 모든 금전은 지출할 때 금융거래를 해야 증빙자료가 되는 거예요. 죽어서도 근거가 되니까. 여러분 정치인들, 더러운 정치인들 돈 주고받을 때 통장으로 주고받아요? 통장으로 주고받으면 지네가 알아서 교도소 가요. 전부 다 뭘로 받아? 현금 받잖아. 그리고 뭐라 그래? 안 받았다고 하잖아. 일단은. 그건 줬다는 사람이 뭐 해야 돼? 입증해야지. 입증 못하면 안 주고 안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배웠잖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 빌려줄 때는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라도 금융거래. 빌려준 돈 받을 때는 CCTV 없는 데 가서 현금으로 받아. 그리고 뭐라 그래? 안 받아. 누가 입증해야 돼? 갚았다는 사람이 입증 못하면 두 번 받죠? 걔가 뭐하면? 입증하면 미안해 내가 착각했네? 마저 죽을 일은 아니지. 이해가세요? 이게 생활화가 돼야 된다. 지출은 무조건 무슨 거래? 금융거래. 빌려준 돈 받을 때는 현금. 이게 생활화가 된다. 그래서 돈을 직접 주고받은 건 법에서 인정 하나도 안 해. 뭘로 간다? 불분명한 사유예요. 이해가세요? 그래서 뭘로 간다? 등기, 접수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이제 특별한 경우 장기할부 조건. 여러분 실무에서는 장기할부라는 게 없어요. 그죠? 여러분 아파트 사는데 가격도 좋고 착한 가격이고 부동산도 마음에 들어. 근데 파는 사람한테 10억이래. 그럼 계약하기 전에 이거 할부 돼요? 그럼 뭐라 그래? 이렇게 생각하잖아. 원래는 물어봐야 되는데 그죠? 민법에 되어 있잖아. 계약 자유의 원칙. 둘이 쌍방이 합의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물어보면 이상한 거야. 어쨌든 법에는 할부 조건으로 계약할 때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보세요. 자, 할부 조건으로 계약을 해놓고 할부금 10개월로 해놓고 몇 개월 정도 돈이 들어왔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사는 사람한테 취득하는 사람한테 그냥 먼저 등기는 안 해주더라도 먼저 사라 이렇게 주택을 넘겨줄 수도 있어요. 또 민법 교수 같은 경우는 절대로 넘겨주지 않지. 잔금 다 받고 등기해 주겠죠. 이렇게 등기를 나중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맨 마지막에 하고 대금 청산 끝난 다음에 등기해 주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래서 사람마다 다 틀리니까 법에 정해놨어. 어느 거든 셋 중에서 뭐 한 날, 빠른 날. 첫 번째 뭐라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일. 할부 계약 안 끝난, 잔금이 안 끝났어도 인도일, 건네준 날. 아니면 먼저 사용해, 사용 수익일. 이거 셋 중에서 어느 거든 뭐 한 날, 빠른 날 사고 파는 걸로 본다. 다음 양가로 2번. 자기가 건설한 건물 그랬죠. 내가 건물을 새로 지었으면 시장 군수한테 가서 내가 건물 다 지었는데 사용해도 좋으냐? 물어봐야죠. 그래서 사용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용 승인서 교부인. 그날 취득해요. 그런데 무허가 건물 같은 거 있잖아요.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물은 사용 승인서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뭘로 가? 할 수 없이 사실상 사용일로 간다. 그럼 사실상 사용일이 뭐라고 그랬죠? 전기, 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 하루도 오차가 없어. 저 건물은 무허가 건물인데 언제부터 사용하고 있을까? 한전의 도시가스 등에 확인해 보면 전기, 수도, 가스가 계속 공급된 그 날짜가 컴퓨터에 딱 찍혀 있기 때문에 하루도 오차가 없어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무허가 건축물은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 걸로 본다. 그죠? 3번 많이 나오는 거 상속은 상속, 개시일. 증여받은 재산은 실제로 뭐 받은 날? 증여받은 날이다. 그죠? 다음 시효취득. 부동산을 시효취득했다는 얘기는 민법의 점유시효취득이죠. 타인의 토지지만 나는 내 건 줄 알고 점유의사를 표시했고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은 20년 이상 점유해서
그죠? 동사는 10년 이상 점유해서 합법적으로 등기해서 취득하는 게 점유시효 취득이다. 그럼 점유시효 취득한 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20년 전에, 부동산의 경우는 20년 전에 점유를 구한 날, 개시 시작한 날부터 이미 취득한 걸로 보고 날짜 계산하라 이 얘기. 이해가세요? 그렇다면 제가 토지를 오늘 팔았는데 이 토지는 점유시효 취득한 토지를 오늘 팔았다. 그럼 보유기간은 최소한 몇 년? 20년 가지고 있다 파는 걸로 봐주겠다. 왜? 20년 전에 점유를 구한 날, 시작한 날부터 취득한 걸로 보니까. 이해가세요? 예. 5번에 보시면 수용되는 경우, 자, 여러분 수용되는 것도 보상금 받잖아요. 많이 받던 적게 받던 받으니까 양도죠. 근데 수용은, 자 보세요. 이것도 사람마다 틀려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똑같은 사업 시행자한테 수용된다고 그래봐. 수용, 다시 말하면 현금 보상받고 떠난다 이거죠. 그런데 이때 사업 시행자가 감정평가를 해서 보상 금액을 결정을 해서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보상금을 받아가라 이렇게 고시를 했어. 근데 이쪽 분들은 아무 얘기 없이 그 기간 내에 보상금을 받아갔어요. 그럼 여기는 대금 청산이 끝난 거야. 그럼 여기는 대금을 구한 날, 청산한 날 파는 걸로 보는 거죠. 이해가세요? 근데 이쪽 분은 그 기간 동안에 보상금이 적다고 거부를 하네. 그러니까 보상금 안 받아갔어요. 안 받아가면 자동적으로 그게 수용 재결로 넘어가. 다시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때는 중간에 마음이 바뀔 수도 있으면 보상금을 받아가라고 법원에 보상금을 부하고 공탁을 하고, 예? 수용을 개시할 수도 있다. 그때는 수용 개시일로 가는 거고, 이쪽 분들은 대금 결제 끝나지 않았는데 등기를 먼저 해줬다. 그런 경우가 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 셋 중에서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어느 거든 보한 날, 빠른 날. 그래서 장기 할부 조건하고요,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거, 수용되는 건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로 한다. 그런데 수용되는 경우 세 번째 줄 끝에 다만 그랬죠. 찾았어요? 예. 너무 보상금이 헐값이야.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소유권 소송. 예. 그러면 이건 민사로 가면 소유권 소송은 2, 3년 걸려요. 그럼 아직 판결이 안 나왔는데 세금을 내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소유권 소송으로 인해서 보상금이 공탁이 된 경우는 소송 판결 확정된 날 양도한 걸로 본다. 이해가세요? 예. 그런 단서 없으면 셋 중에서 보한 날, 빠른 날 이 얘기요. 다음 장에 보시면 7번 환지처분 봅니다. 환지처분. 아까 채비지 보류지 나왔었죠? 자, 보세요. 자, 농지를 취득했어요. 농지를 예를 들어서 100평을 취득했어요. 150평을 취득했어요. 150평이라고 그래요. 150평을 취득해서 농지, 이거 얼마? 1억 주고 취득해서 농사 짓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 지역에 사업 시행자가 요 농사 짓고 있는 이 농지가 있는 요 지역에 뭐 택지 개발 사업을 해서 주택단지로 바꾼대. 그 사업을 하겠다 이거야. 그러면 누구한테? 토지 소유자 모아놓고 사업 설명이 할 거 아니야. 두 가지 방법. 우리는 이 농사 짓고 있는 농지를 택지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한다. 주택단지로 만들려고 하는데 보상금 받고 떠날래? 수용 방식으로 갈래? 아니면 농지를 주고 새로운 대지로 환지를 받을래? 환지 방식, 수용 방식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하라. 그러면 돈 받고 떠나면 수용 방식이에요. 그죠? 예. 그런데 환지 방식은 뭐야? 우리는 돈 받고 떠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토지를 받겠다. 그래서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뭘 주고? 농지 150평을 줬어요. 이때 금액이 5억이야. 5억에 보상 금액이 결정됐다. 얼마? 5억. 그러면 농지 줬는데 이게 지금 5억으로 계산됐죠? 그리고 사업이 끝난 후에 지목이 바뀌었네. 뭘로? 대지로 받기로 했어요. 이때 조건이 있지. 뭐라고? 얘는 농지 소유자는 사업 시행자한테 농지를 주면서 사업이 끝난 다음에 나는 뭐를 받고 싶어?
대지로 새로운 토지를 받는데 나는 가진 게 돈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농지 몇 평? 150평 줄 테니까 대지 150평 줘. 이럴 수 있죠. 면적 그대로 달라 이거야. 그럼 가격이 7억이다. 그럼 차이 나는 거 얼마? 2억은 내가 돈 주면 되잖아. 이해가세요? 이렇게 면적으로 받겠다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대다수는 이렇게 안 해요. 뭐라고? 가격에 맞춰서 받을게. 5억이니까 5억만큼만 땅 줘. 이해가세요? 그럼 대지니까 토지 가격이 어때? 비싸졌죠? 그럼 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야. 이거는 농지가 150평이 5억인데 대지로 바뀌면서 100평을 받기로 했다. 금액에 맞추다 보니까 줄어 이렇게 합니다. 이해가세요? 그래서 150평 주고 100평을 받기로 했다. 이게 무슨 면적이야? 권리 면적이야. 100평 받기로. 이게 환지 받을 토지. 됐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세요. 그러면 이 대지를 받은 다음에 이쯤에서 대지를 뭐 했다고요? 팔았다 얘기요. 그럼 이 대지는 언제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하느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이 대지는 여기서부터 대지죠? 그럼 이렇게 보유기간? 아니야. 이건 문의만 바뀌었어요. 문의만 바뀐 거잖아. 그죠? 그래서 환지 받기 전 토지의 뭐? 취득. 환지 받기 전 토지가 농지잖아. 농지에 뭐한 날, 취득한 날. 이렇게 보유기간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지는 환지 받은 날 취득이 아니라 원래 토지에 뭐한 날 취득이에요. 그래서 뭐라 그래? 환지 전 토지에 뭐 취득이에요. 농지 원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이해가세요? 예, 그래서 한번 봅니다. 거기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전 토지에 뭘로 간다? 취득일. 그거 줄치면 돼. 환지 받기 전 원래 토지의 취득일.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려면 환지 받은 건 새롭게 취득이 아니다. 새로운 취득이 아니에요. 문의만 바뀐 거야. 그런데 2번 다만 여기 보세요. 다만 여기서 이럴 수 있어요. 자, 권리가 아까 금액에 맞춰서 5억이다 보니까 몇 평? 100평을 받기로 했잖아요. 대지를. 그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죠. 그걸 뭐라 그래? 증환지. 적게 받는 건? 왜 많이 받고 적게 받아요? 100평을 받기로 했는데 왜 더 많이 받아? 여기 보세요. 자, 농사 짓던 동지가 택지개발 사업을 해서 대지를 받겠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토지 필지, 토지 구획을 하는데 자르는데 90평 단위로 잘랐다고 해봐요. 몇 평 단위로? 그럼 나 몇 평 받아야 돼 원래? 100평 받았기로 했잖아. 100평. 그러면 온전한 거 몇 평? 90평 받고 나머지 여기서 10평을 구하면 띄어서 받으면 이거 알바끼지. 예? 그 나머지 80평은 처분하려면 힘들잖아. 모양도 떨어지고 그죠? 그래서 시행자하고 합의해서 그냥 몇 평만 받기로 했어. 90평만 받았다니까? 당초 권리 면적이 몇 평인데 더 받았어요? 덜 받았어요? 몇 평? 이거 가만지라고 해. 이 10평은 얘가 누구한테 사업? 시행자한테 파는 거야. 파는 거. 10평 파는 거. 이해가세요? 그럼 이걸 언제 파는 거냐? 요거는 10평 짜투리. 요거는 환지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부터 소유권 이전할 수 있어. 그래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에 파는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100평 받기로 했잖아요? 더 받는 경우도 있겠지? 여기 보세요. 토지 구획을 하는데 110평 단위로 잘라서 이놈들이 나 몇 평 받아야 돼? 그럼 여기서 10평 떼어내고 100평만 받으면 상품 가치가 떨어지잖아. 그래서 그냥 협의해서 얼마? 100평 다 받았다니까? 당초 권리 면적보다 더 많이 받았죠. 몇 평? 이거 공짜야? 이거 취득이야. 취득. 매매로 취득하는 거. 그럼 얘는 이거 언제 취득이다? 역시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새롭게 취득으로 본다. 그럼 옛날 면적은 옛날 거로 가는 거고. 이해가세요? 짜투리 부분, 증가된 부분이나 감소된 증환지, 감환지 그거 2번이 그 얘기야. 자,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해서 권리 면적보다 당초 받아야 될 면적보다 증가, 이게 증환지고
또는 뭐요? 감소된 거, 가만지죠? 그럼 증가되거나 감소된 면적이 있죠? 그 짜투리, 그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 사고 파는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하고 종전 면적만큼은 뭐라고요? 새롭게 취득이 아니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이.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맨 밑에 10번 보세요. 저 9번.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부한 걸로 양도한 걸로 본다. 이건 선입선출법.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식 같은 거예요. 부동산이 아니라. 주식 같은 거는요. 자, 주식을 어저께는 1주당 10,000원씩 주고 샀는데 오늘은 11,000원 주고 샀네. 똑같은 회사 주식을. 근데 내일 주식을 파는데 이 주식이 언제 거 파는 건지 구분이 안 간다. 그러면 먼저 취득한 주식 있죠? 그걸 먼저 부한 걸로 파는 걸로 보고 10,000원짜리면 10,000원짜리를 먼저 파는 걸로 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부동산하고는 거리가 머니까 특별히 신경 안 써도 되지만 밑에 10번 취득 시기 의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부동산 투기가 없었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오래전에 취득한 것은 세금 계산할 수가 없네. 왜? 부동산에 대해서 공시가격이 도입된 건 85년도부터 도입이 됐어요. 그럼 85년도 그전에는 공시가격 그런 게 없었다. 그러면 그전에 60년대, 70년대, 80년에 취득한 건 세금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기준 가격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첫 번째 칸만 보세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 건물, 부동산에 대한 권리, 기타 자산 등은 84년도 12월 말까지 취득한 건 무조건 언제 취득? 85년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보고 그때 당시 가격을 적용한다. 이해가세요? 왜? 85년도 1월 1일부터 개별 공시지가 이와 같은 기준시가가 그때부터 도입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양도 및 취득 시기 봤습니다. 네. 자, 여기 보세요. 또 하나, 저기 밑에 보시면 335페이지 특별한 경우 7번에 보시면 뭐라고 그러죠? 7번에 맨 밑에. 이혼해서 재산분할은 원래부터 자기 거야. 그래서 당초 자산부한 날, 취득한 날. 원래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해요. 그런데 위자료 받은 거 있죠? 그 위자료 받은 날부터 취득이야. 예?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받았잖아요. 그럼 받은 날이잖아. 등기한 날. 그날부터 뭐 한 걸로 봐? 취득한 걸로 보는 거고 보유기간. 그럼 남편이 옛날에 부동산 취득해서 결혼하고 나서 남편이 20년 전에 남편 앞으로 등기됐다가 20년 지난 다음에 지금 뭐 하는 거야? 이혼해서 재산분할로 받으면 20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봐주겠다. 이해가세요?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요것을 이제 노트로 한번 점검해보죠. 자, 양도 및 취득 시기 보시면 기본이 첫 번째 매매 그랬죠? 매매는 원칙이 뭐야? 배금을 부한 날, 청산한 날. 그런데 배금 청산한 날 여기에는 뭐는 빼고 양도소득세 부분은 빼고 매매대금만 주고받은 날이죠. 예. 그런데 배금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다. 왜? 금전거래, 금융거래 안 하고 돈을 직접 주거나 어음을 주거나 수표를 주고 이런 건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등기접수일로 가고 또 배금 결제 안 끝났는데 먼저 부한다. 소유권 등기했다면 등기접수일 취득한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하라. 이 얘기입니다. 다음 두 번째 할부는 셋 중에서 뭐라고요? 빠른 날, 소유권 이전 등기일, 인도일 또는 사용해라 그러고 줄 수도 있죠. 사용, 수익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 또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죠. 그런데 별도로 증여는 뭐 받은 날, 증여받은 날 취득한 걸로 봅니다. 환지 그랬죠. 환지는 옛날 땅 주고 새로운 토지 받은 거죠. 새롭게 취득이 아니야. 그럼 뭘로 가요? 환지 전 원래 토지에 보한 날 취득한 날로 간다. 다만 더 당초 권리 변적보다 더 받은 거 증환지. 적게 받은 거 뭐예요? 가만지. 요 짜투리는 환지 처분 공고가 나면 그 다음 날 사고 파는 걸로 보고 보유기간 계산합니다. 건물을 새로 지었다. 그럼 뭘로 가요?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간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은 사용승인이 안 나오니까 사실상 사용일로 가는 거예요. 법률에 따라 뭐가 됐다고요? 수용되는 경우도 셋 중에서 부한 날, 빠른 날. 왜?
보상금 다 받아갔으면 대금 청산한 날로 가는 거고, 보상금이 적다고 뭐 수용 재결 절차로 가면 강제로 수용을 개시할 수도 있고, 소유권 이전 등기 셋 중에서 구한 날, 빠른 날. 다만 소유권의 다툼으로 인해서 보상금을 공탁했다. 그래서 소유권 소송 그러면 민사소송이니까 지금 세금 내라고 할 수 없어요. 그거는 나중에 소송 판결 확정이 되면 그때 뭐 한 걸로 사고 파는 걸로 보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여기서 다른 건 특별한 건 없지만 여기 민법상 뭐라고 그래서 점유를 구한 거 시효 취득한 경우 점유를 구한 날 개시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또 재개발 재건축하기 전에 부동산도요. 새롭게 취득이 아니에요. 자, 주택 하나 가지고 있는데 재개발 조합원으로 들어갔고 나중에 아파트 취득했다. 그 아파트 나중에 팔 때는 준공된 날부터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재개발 재건축하기 전에 원래 부동산이 구한 날 취득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한다. 됐어요? 이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이거 1번만 보시면 돼요.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는 84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언제? 85년 1월 1일 취득한 걸로 본다. 됐습니까? 예, 그거 보시면 되고. 자,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교재 337쪽으로 갑니다. 337조, 요거는 노트를 보고 설명드릴게요.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양도소득세 계산하는 과정 보면, 자, 노트 보시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구조는 양도가액 얼마에 팔았느냐, 팔은 가격에서 취득 가격 등 팔기 위해서 들어간 별도의 또 비용이 있겠죠. 필요 경비를 빼요. 빼서 나오는 게 무슨 차이? 양도 차익. 우리는 매매 차익이라고도 얘기하죠. 여러분 이 양도 차익을 다른 말로 뭐라고도 한다. 양도 소득. 네? 매매 차익을 뭐라고요? 양도 소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세요. 부동산을 10억에 팔았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취득할 때 가격이 11억이야. 얼마? 11억. 그럼 빼면 이익이 아니라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 나오는 걸 뭐라 그래요? 양도, 차손, 손해봤잖아요. 이익이 아니라 손해봤다 이 얘기야. 그러면 양도 차손이 나오면 그 다음에 여기랑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끝나. 그럼 세금 낼 거 없죠? 자, 중요한 거 있어요. 양도 차손이 나왔다. 손해봤죠? 그래도 반드시 뭐는 하라. 예? 예정신고는 해야 된다. 시험에서 여러 번 매매 차익이 없으면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하지 않아도 된다. 틀려. 왜? 왜 해야 돼? 여러분 소득세는 본인이 신고해서 계산해서 신고하는 거예요. 내가 계산했더니 이렇게 손해봤네? 그건 내 생각이고 이 계산한 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을 해야 세무서장이 확인해 볼 거 아니야. 정상적으로 계산했는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발생해서도 반드시 번원하라. 여기다 적어놔. 양도차손이 발생해도 번원하라. 예정신고는 해야 된다. 이해가세요? 자, 그러면 양도차익이 나왔다. 이익이 나왔다. 그 다음 단계. 장기보유 특별공제. 이거는 뭐냐? 물가 상승이에요. 물가 상승. 여러분 부동산을 보세요. 이거. 부동산을 1억 주고 샀는데 10년 정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5억이 됐네. 그래서 매매 차익 요거 빼면 1억 주고 산 게 얼마에 팔았어요? 요거만 계산한다면 매매 차익 얼마? 4억. 이 4억은 얘가 부동산 사놓고 열심히 노력했어요? 아니야. 아무 생각 없었어. 오히려 부동산 사놓고 까먹었어. 그랬더니 10년 지나면서 물가가 어떻게 했어? 올라간 거죠. 그래서 생긴 이익이야. 얘가 노력해서 생긴 이익이 아니라니까. 근데 이 물가가 상승한 거에 대해서도 무조건 세금으로 다 내라 그러면 너무 부담이 크잖아요. 그래서 이 10년 동안에 물가가 상승한 걸 1년에 한 2% 정도는 물가가 상승한 걸로 보겠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만큼은 공제, 요 매매 차익을 줄여주겠다. 그래서 공제해 주는 게 장기보유 특별공제고 시험에서는 요 장기보유 특별공제하고 요 필요경비가 아주 중요하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해서 양도소득 금액이 나왔어요.
양도소득하고 소득금액하고는 틀려요. 예? 장기보유 특별 소득에서 양도소득에서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뺐어요. 빼니까 나온 게 뭐야? 양도소득 금액이다. 그죠? 자, 여기서 잠깐. 여러분 올해 1년 안에, 올해 동안에 1월 달에 부동산 팔아서 여기까지 왔어요. 2월 달에 또 부동산 팔았다. 여기 그럼 합쳐. 같은 연도에 부동산을 2번, 3번 팔면 합산하니까 아주 저속된 말로 표현하면 피박살. 예? 왜? 합산되니까, 합산해도 누진세로 가니까. 이해가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부동산은 같은 연도에 2번 이상 파는 거 아니다. 한 번씩 팔아야 세금 부담이 절세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네. 그래서 좋아요. 소득금액 나옵니다. 여기서 기본공제. 여러분 종합소득 직장 다니면 근로소득 있죠? 월급. 종합소득은요. 소득할 때 여기서 공제를 많이 해줘. 다른 소득은 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공제, 부양가족 공제, 그죠? 연로자 공제, 교육비 공제 많이 해주잖아. 근데 양도소득은 공제가 없으니까 형평이 안 맞아. 그래서 양도소득도요. 부동산을 팔아서 생긴 이익에 대해서는 최소한 얼마 1년에 250만 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기본적으로 공제 준다. 그래서 양도소득 기본 공제가 있다. 이해가세요? 이건 1년 동안에 합쳐서 250만 원이에요. 예? 1월 달에 토지 팔았어요. 그래서 250만 원 다 공제받았다. 그 다음에 또 팔았다. 공제받을 수 없다. 이거죠. 이렇게 해서 과세표준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뭐 곱해야 돼? 세율. 여러분 세율은 우리 양도소득세는 초과 누진세율이 있어요. 초과 누진세율하고 비례세율. 누진세율은 뭐예요? 과세표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세금 부담이 점차 커지는 거 누진되니까. 그죠? 예, 그래서 6에서 45%까지 8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례세율은 과세 대상 물건이 같으면 같은 세율 적용하는 거죠.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취득해서 1년 안 됐다. 안 돼서 팔았다. 비례세율 몇 프로냐? 70%. 몇 프로요? 70%. 이때 과세표준이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1000억이든 관계없어. 그냥 몇 프로? 70%. 이런 게 비례세율이야. 과세표준 금액 크기에 상관없이 같은 세율 적용하는 게 뭐라고요? 비례세율. 그래서 70%짜리, 60%짜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몇 프로? 50%짜리도 있네. 그 다음에 몇 프로야? 70%, 60%, 50%. 그 다음에는 70%, 60%, 50%. 그 다음에는 그래 40%. 이해가세요? 예, 30%도 있고 20%도 있고 10%도 있어요. 이렇게 물건마다 세율이 아주 복잡하다. 그죠?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는 부동산 중심으로 공부를 할 거다 이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세금이 나옵니다. 여기서 세금이 나오면 여기서 감면이 있어요. 깎아주는 거. 감면세금 있으면 감면 빼고. 이해가세요? 또 법을 위반해서 위반한 거 있으면 뭐가 붙어? 감면은 빼고 가산세는 뭐하고? 더하고. 그래서 대라. 이해가세요? 이렇게 절차가 되어 있다. 그러면 여기서 공부하실 때 양도소득 기본공제에 대해서 장기보유 특별공제, 필요경비, 그리고 여기 뭐 세율, 이게 핵심이에요. 여기서는 한 문제씩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왜? 양도소득은 6문제니까. 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잠시 쉬었다가 구체적으로 하나씩 점검하죠. 네, 잠시만 쉬었다가 합니다.